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유닛 12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정보통신과 인터넷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엔 또 내용이 좀 많아요. 다뤄야 될 내용이 많아서,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범위가 넓다 보니까 강의 시간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들, 우리 최애 픽들만 우선 한번 살펴보고,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IP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IP 클래스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IP 버전 6의 특징, TCP IP 앞에서 보셨는데 각각 쪼개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ARP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OSI 7레이어, 전자우편 프로토콜, FTP나 통신 기술 용어, 그다음에 웹브라우저나 웹브라우저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이렇게 해서 좀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도 좀 꽤 많고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 많아서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IP 주소라고 하는 거는 IP,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그래서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IP 버전 4라고 하는 애가 쓰다가 요즘에는 두 개를 병용해서 IP 버전 6도 나왔다.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한 것은 이 얼마나 많은 주소를 표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기본 8비트씩 네 부분 총 32비트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클래스를 나누는데 클래스라는 게 뭐예요? 우리 반이죠, 반. 그러니까 어떤 초등학교에 200명이 동시에 입학을 해요. 근데 걔네 200명을 한 반에 넣을 수 없으니까 걔네 뭐 키나 생일 순서대로 쪼개겠죠. 예, 그런 것처럼 이 범위 기준으로 A부터 E까지 클래스를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기관, 국가나 기업에서 사용하는 정도의 단위가 되는데 이제 A 클래스, 그 다음에 B 클래스는 그 하위예요. 그래서 중형 기관, C 클래스는 소형 기관 이렇게 됩니다. 자, D 클래스는 멀티캐스트용이고요. E 클래스는 우리 실험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게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IP 주소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 192, 168, 뭐 01 이런 식으로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범위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A 클래스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범위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다 포함한다는 의미예요. 1하고 00001부터 시작해가지고 25, 25, 25, 25까지 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2, 5, 5 이렇게 되면 25.000 세 개니까 이렇게 000부터 시작해서 뭐 25점, 25, 25, 25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192에 뒤에 이 에스터리스크 써 있는 부분은 가변적인 거예요. 이 범위를 모두 다 A 클래스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이게 160만 개 정도의 네트워크 범위로 하는데 160만 개 정도니까 뭐 대형 기관 또는 대형 기관에서 우리가 쓰겠죠. 보통은 이제 국가 단위로도 이 A 클래스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중형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있는 두 칸만 우리가 가변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총 6만 5천이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기업 정도. 뭐 삼성에서도 6만 5천 개 이상 쓸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내부에서도 우리 DHCP 뭐 이런 거 이용을 해가지고 가상화해서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자, C클래스는 일반적으로 소형 기관, 보통 대학교 같은 경우, 이 C클래스 하나 받으면은, 대학교 가지고는 C클래스 가지고는 안 되겠다. C클래스를 한 두세 개 받아야 되겠네요. 조그만 고등학교 정도? 예,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256개 호스트라는 거는 256개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클래스가 C클래스고요. 이 마지막에 있는 요 자릿수가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클래스를 받으면은 192점, 168점, 뭐 0.1부터 시작해가지고 192, 168, 0.255까지의 총 254개의 호스트를 쓸 수 있다. 선생님, 여기에 208승이면 256인데 두 개는 어디 갔나요? 여기는 두 개는 어디 갔나요?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는 호스트로 쓰고요. 하나는 게이트웨이로 씁니다. 그래서 두 개는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라우터에서 두 개를 먹어요. 그래서 총 여러분들 집에 있는 공유기 있죠? 그게 바로 C클래스 커버거든요. 그래서 이 C클래스가 뭐 벤츠 C클래스가 아니고요. 이 C클래스는 A, B, C 이 그룹별로 C클래스가 되고 여러분들 댁에 있는 공유기가 보통 한 대에 254대까지 연결이 가능해요. 무선으로, 유선으로 다. 자, D는 멀티캐스트용이라는데 이제 멀티캐스트용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방송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각각의 주소 해당하는 애가 되겠고 이 클래스는 이제 실험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얘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 범위가 A가 제일 넓고 B, C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시험에는 얘네가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데 콤마 읽으면 문제가 많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IP 버전 4의 IP 주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B 클래스는 당연히 A보다 규모가 작고요. 현재 IP 주소는 32비트로 돼 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옛날 문제잖아요. 벌써 좀 몇 년, 05년, 2005년도 문제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근데 지금은 이제 IP 버전 6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건 아니에요. IP 버전 4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 클래스의 기본 서브넷 마스크는 255, 255, 255, 255, 255가 되겠죠. 왜냐면 마지막에 있는 이 한 칸만 우리가 C 클래스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만큼 쓸 수 있다라는 거 봤고요. 이제 현재 우리가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럼 뭐 쓰고 있는 IP 버전 6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현재 포화화돼 있는 더 이상 이제 IP를 할당할 수가 없으니까 IP4를 대체하기 위해 나온 거고요. 16비트씩 8부분, 총 128비트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각 부분은 4자리에 16진수로 표현하고 구분은 다시 아니고 콜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만약에 얘네 16진수로 표현하는데 0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있대요. 자, 여기에 비해서 등급별 서비스별로 패킷을 구분할 수가 있어서 품질 보장이 용이하다.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형태의 유형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할당한 주소의 낭비 요인을 줄이고 간단하게 주소를 결정할 수 있다. 주소의 확장성, 융통성, 연동성이 뛰어나다. 실시간 흐름 제어로 향상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딱 보니까 어때요? 다 좋아. 그것만 알면 돼. IP 버전 4보다 다 좋아. 인증 서비스, 비밀 서비스, 데이터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보안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나쁜 게 없어요. 그죠? 자, 문제를 보면서 간단히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지 보겠습니다. IP 버전 6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버전 4 주소 체계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 128비트의 긴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IP 버전 4 주소 체계에 비해 자료 전송 속도가 느린 게 아니죠. 훨씬 더 빠르다 그랬어요. 긍정적이다. 그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읽어봤던 내용들. 자, IP 버전 6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네 다 읽어봤던 거죠. 자, 16비트씩 4부분이었어요. 8부분이었죠. 그래서 총 128비트라고 했죠. 그래서 얘네가 잘못된 거고 나머지들은 앞에 본문에서 봤던 내용들. 도메인 네임에 대한 것은 앞에서 몇 번 설명드렸죠. 우리가 두목넷을 들어오는데 이게 우리 두목넷 주소인 1357 뭐 이런 IP 주소를 외우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 네이버가 있는데요. 그래도 되긴 하지. 근데 여기다가 어떤 의미도 부여하고 이름도 붙여넣기 위해서 두목넷이라고 하는 도메인 네임을 연결해주는 이 서비스를 우리 DNS라고 이야기한다. 됐죠? 그래서 DNS는 모든 호스트들이 각 도메인별로 계층화시켜서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예요. 일종의. 그래서 예전에 인터넷 대란이 한번 있었어요. 2000년 들어오기 전에, 밀리니엄 들어오기 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인가? 그 원바이러스가 이 DNS 서버 각사의 전 세계의 DNS 서버에 감염이 된 거예요. 이게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두목넷을 수천 번 복사해가지고 서버를 다운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 네임, 두목넷 혹은 네이버로 접속이 안 되고 해당 고유 IP로만 접속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뭐 요즘에는 너무 보안이 잘 돼 있어서 그렇진 않겠지만 혹시 모르겠죠. 자, 문제 봅니다. DN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네 맞죠? 문자로 만들어진 도메인 이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바꿔주는 거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숫자로 된 IP 주소를 문자로 된 도메인으로 바꿔준다는 것도 말이 돼요. DNS 서버는 IP 주소를 이용해서 패킷의 최단 경로 전송? 최단 경로 전송은 누가 해요? 네, 라우터가 하지요. 고요. 다음에 URL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 주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형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HTTP 그 다음에 두목넷 이렇게 나오고 뒤에 이제 이 포트 번호나 파일 경로는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URL이라고 하는 거는 Uniform Resource Locator라고 해서 우리가 인터넷 주소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포트 번호 있죠? 얘네를 우리 웰런 포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웰런 포트들은 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특히 FTP는 21번, 텔넷은 23번, 그리고 HTTP는 8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HTTP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근데 HTTP까지 쓰지는 않고 그냥 두목점 넷만 쓰죠. 그러니까 웹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뭐 앞에 쓰지 않아도 얘네가 됩니다. 이게 생략하면은 HTTP는 80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아, 선생님, 이런 그 웰런 포트, 이 포트거든요, 포트. 이걸 왜 알아야 되나요? 왜 있어야 되나요? 하시는데, 우리 서버는요, IP가 하나예요. 여기 IP가 뭐 192 해가지고 뭐 점점점 해가지고 1이 있다고 해요. 그럼 내가 여기를 딱 치고 들어갔을 때, 내가 들어가는 게 FTP로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웹브라우저로 들어가는지, HTTP죠. TTP로 들어가는지, 또는 텔넷으로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얘가 통로가 다른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웰런 포트가 딱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뭐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통 몇 번까지, 그 웰런 포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애들은 이 정도니까, FTP는 21번, HTTP는 80, 텔넷은 23번이다. 그래서 각각의 들어가는 통로를 다르게 위해서 하나의 일종의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계층이 따로 있다. 자, 따따따. 이거 뭐 모르셔도 다 알지 않나요, 그냥? 네, 따따따. 인터넷에서 웹브라우저에서 우리가 HTTP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URL 표시된 주소의 프로토콜과 기본 포트 번호가 관련 없는 것은 HTTP는 80번이죠. FTP는 21번이라고 그랬어요. 텔넷은 23번, 그리고 고퍼, 이건 요즘에 쓰지 않아요. 70번입니다. 이 고퍼는 옛날 우리 웹브라우저, 이거 HTTP 나오기 전에 썼던 방식이에요. 자,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뭐냐? 네, 둘 이상의 컴퓨터 사이에 서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정보 전송을 하기 위해서 약속이 필요해졌어요. 뭐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 쓰죠. 일본에 가면 일본어 쓰고 러시아 가면 러시아어 씁니다. 그러니까 각각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 언어적 규칙, 통신적 규칙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프로토콜의 기본 구성 요소는 우선 구문이 있어요. 구문. 얘네는요. 형식을 의미해요. 구문이라는 건 문법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의미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오류 관리나 어떤 제어 정보를 포함해요.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체 간의 통신 속도를 맞춰야 되잖아요. 한쪽이 너무 빠르거나 느려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프로토콜의 3요소는 컴알에는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이게. 컴퓨터 자격증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는 친구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면은 다음에 분명히 출제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계속 봤던 우리 TCP/IP 프로토콜. 얘가 이제 인터넷 기본 프로토콜이고 얘가 없으면 인터넷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얘는 TCP라고 하는 프로토콜과 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섞어 놓은 거다. 혼합 붙여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TCP는요. 트랜스미션이니까 이건 뭐예요? 전송. 컨트롤은 제어 프로토콜이에요. 됐죠? 자,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이었고 그래서 TCP 프로토콜하고 IP 프로토콜의 결합적인 의미고 TCP가 상위 계층에 존재한다. 이건 좀 이따가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자, TCP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전송 계층에 해당한대요. OSI 7레이어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TCP가 전송하기 때문에 전송 계층이다. 우선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TCP는 메시지를 송신자와 주소 정보를 묶어서 패킷 단위로 나누어서 데이터를 전송한대요. 얘의 특징적인 것이에요. 얘는 접속형이에요.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연결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얘네는 전이중 전송되고요. 신뢰성을 보장해요. 그리고 패킷 나중화, 오류 제어, 흐름 제어, 순서 제어하고요. IP는 얘는 뭐였어요? 경로를 설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네트워크 계층에 포함이 돼요. 우리 OSI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네트워크 계층에서 경로를 설정을 해요. 얘는 반대로 여기 특징적인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비연결성, 비신뢰성이에요. 얘는 연결성, 신뢰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대응된다. 두 개가 혼합되면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됐죠?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데이터 전송 형식을 갖는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그램이라는 게 있고요. 뭐 가상회선 방식이라는 게 있고 막 그래요.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패킷, 조각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 그냥 간단히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TCP/IP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터넷 연결을 위한 프로토콜이고요. TCP는 두 종단 간의 연결을 설정한 후 데이터 패킷을 단위로 교환한다. IP는 발신지 호스트부터 목적지 호스트까지 데이터 전송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경로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설명으로 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라우팅이 빠져야 되는데 라우팅이 들어가니까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만 데이터 전송이 될 수 있도록 뭐예요? 라우팅 오류 보고 상황 보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경로 설정을 해요. 이런 오류 보고나 상황 보고 등은 TCP/IP가 하는 겁니다. TCP가 하는 겁니다. 자, IP 버전 6는 이거는 뭐 TCP/IP에서 TCP에 대한 것. TCP는 메시지 송신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묶어서 패킷 단위로 전송한다. TCP는 전송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고 데이터의 에러 유무를 검사하고요. TCP는 패킷의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결정해서 다음 호스트로 전송해요. TCP는요, OSI 7 레이어의 전송 계층에 해당한다. 전송하는 거니까 전송 계층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기타 이 TCP/IP 하위에 있는 프로토콜들입니다. 자, 우선 ARP하고 RARP는 비슷한 애예요. 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하드웨어 주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컴퓨터의 미디어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한 물리적 주소예요, 얘가. 그래서 16진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서버에 있는 맥 주소를 알아야 여기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니까, 그지? 근데 이거를 인식하는 게 너무 어렵고 관리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너무 길고 주소가. 그래서 우리가 IP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 IP도 쓰기 귀찮아가지고 우리가 뭐 쓰는 거예요? DNS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ARP라고 하는 거는 IP 주소를 이용을 해서 실제 하드웨어 물리적 주소인 맥 주소를 찾아서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누구라고요? ARP요. 이건 뭐예요, 그럼? 바깥에서 들어올 때 우리가 쓰는 거죠. 그럼 반대로 내가 이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물리적 주소에서 바깥쪽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반대로 물리적 주소를 IP 주소로 변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R이 앞에 붙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IP 주소를 뭘로? 맥 어드레스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ARP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게 RARP가 됩니다. 됐죠? 정리. 이것도 다른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애예요. 중요한 애거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UDP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이제 UDP가 사실은 앞에 TCP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이게 대 TCP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앞에서 우리 TCP는 뭐였어요? 신뢰성 있는 애였죠? 신뢰성, 그 다음에 연결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UDP는요, 반대예요. 비신뢰성, 비연결형 방식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얘가 나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통신하는 방식에 따라 틀려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TCP는요, 이 방식을 쓰게 되면 얘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오류가 발생해요. 영상에서. 진짜 사람이 느낄 수 없을 정도의 0.0 정도의 비트에 0.01비트 정도의 1비트 정도의 용량이 워낙 크니까 영상은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얘는 처음부터 다시 전송합니다. 그러면 나는 귀찮잖아. 아니, 난 느끼지도 못하는 오류였는데 다시 영상을 또 볼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TCP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UDP인데 얘는요, 대량의 데이터를 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할 때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악을 듣다가 정말 사람이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오류가 있으면 과감히 신뢰성을 버리고 비신뢰성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는 연결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비접속적으로 가요. 그래서 얘는요, IP를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그램을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똑같은데, 근데 여기서 메시지가 분실되거나 송신된 순서와 서로 다른 대로 수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무시하고 그냥 쭉 보냅니다. 그래서 얘의 특징은 TCP하고 비교를 해야 되고,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고요, 접속도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음악이나 영상 재생에 주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에요. 자, ICMP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몇 번 우리 핑이나 트레이서트 이거 하면서 배웠었어요. 얘는 뭐냐면 앞에서 봤죠. 인터넷에 신호를 제어하는 메시지 제어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제어 메시지인 거죠. 자, SNMP는요. 얘는 Simple Network Management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얘는 TCP/IP의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이고 라우터나 허브 등의 기기의 정보를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 보내는 데 사용하는 표준 통신 규약이에요. 간단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프로토콜이다.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문제 갑니다. 다음 중 호스트의 IP 주소를 호스트와 연결된 네트워크 접속 장치의 물리적 주소로 변환한대요. IP를 맥 어드레스로 변형해 주는 것은 ARP입니다. 자, 다음 중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 관련 서비스로 옳은 것은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이군요. FTP 서비스는
컴퓨터와 컴퓨터 또는 컴퓨터와 인터넷 사이에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격 파일 시스템이다.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에요. SMTP는 좀 이따 이제 배우게 될 텐데 메일 전송 프로토콜이에요. 팝은 메일 수신 프로토콜이에요. HTTP는요, 웹상에서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이런 애들 주고받을 수 있죠. 자, SNMP 서비스는 네트워크 관리 및 네트워크 장치와 그들의 동작을 감시 통제하여? 아니죠. 그리고 TCP/IP에 한정돼 있지만도 않아요. 그래서 얘네 틀린 말. 처음 한 번 딱 출제된 문제고 지엽적인 문제니까 간단히 정리만 하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OSI 7 레이어가 나옵니다. 이제 OSI 7 레이어라고는 뭐 하는 건 뭐냐면 이 OSI가 O가 오픈이에요. 개방형 시스템 인터페이스예요. 개방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쓰는 거예요. 클로즈한 게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것에 대한 약속, 인터페이스 약속이다. 뭐냐? 우리가 인터넷 통신을 할 때 있어서 필요한 통신 규약이다. 이거죠. 그래서 얘네 순서가요. 물, 대, 네, 트, 쉐, 표, 응, 이 순서가 돼요. 얘는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트랜스포트, 다른 말로 전송이요. 세션, 표현, 얘가 응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레네트, 셰표, 응 이렇게 해서 총 7개예요. 물리 계층은 랜 케이블과 랜 이렇게 실제적인 물리적인 연결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요. 데이터 링크는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이 연결되려면 신호가 계속 접속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가 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부분. 네트워크 계층은 우리 앞에서 봤어요. 뭐예요? 얘가 바로 우리 IP 계층에 해당한다 그랬죠? IP 프로토콜에 해당한다 그랬죠? 경로 설정을 해요. 네트워크 계층에서. 트랜스포트 계층은요. 전송을 해요. 세션은요. 이 연결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해 주고요. 표현 계층은 서로 각각의 통신 신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 혹은 복호화할 때 사용하고요. 응용 계층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계층인 거예요. 얘네를 따로 떼어놓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신호가 와요. 다른 쪽에서 와요. 그러면 얘가 지금 물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을 해줘요. 그리고요, 이 I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경로를 찾아요. 얘가 어느 쪽으로 어디로 오려고 왔는지. 그 다음에 연결을 된 다음에 전송을 해요. 그리고 이 전송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연결을 유지시켜주는 세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신호가 와가지고 얘가 내 컴퓨터에 표현될 수 있도록 암호하거나 복호하거나 막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을 할 때 이 절차대로 쭉 움직여가는 거예요. 반대로 보낸다고 그러면 거꾸로 가는 거죠. 이렇게 신호를. 그렇죠? 그래서 응용 계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응용 인터넷 브라우저 있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이런 것들 또는 아니면 웹 브라우저에서 게임도 여기에 해당해요. 왜냐면 게임도 응용 소프트웨어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 OSI 7 레이어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네는 정보통신개론, 통신 쪽에서는 빠지면 안 되는 애예요. 정말 중요한 애입니다. 그래서 물리 계층은요, 전송 매체에서 전기 신호 전송 기능과 제어 및 클럭 신호를 한다. 허브나 리피터 등의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비를 마용한다. 모뎀, 코덱 이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얘네가 약속이 돼 있지 않으면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장비가 리피터를 사용한다. 자, 데이터 링크 같은 경우는 전기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받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흐름 제어나 에러 제어, 순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브릿지가 사용이 되고요.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는 정보 교환 및 중계 기능, 경로 설정이 가장 핵심적인 거,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라서 이 데이터 링크는 흐름 제어, 에러 제어, 순서 제어가 핵심 포인트예요. 됐죠?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경로 설정을 하고 우리 여기에서 표준의 IP 있죠? 이거는 좀 하위 쪽에 해당하는 거고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거는 그냥 보지 않겠습니다. 장비 라우터 이것도 중요해요. 다음에 전송은요.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죠.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논리적 안정과 균일한 전송 서비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전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TCP나 UDP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애들이에요. 세션은요. 얘네가 계속해서 연결을 확립하고 얘네 단절시키는 끊거나 아니면 계속 연결시켜줘야 되는 그러한 것을 하고요. 표현 계층은 코드 변환, 암호화, 압축 이런 것들.
상대방 컴퓨터와 나와 이 기준이 맞지 않으면 서로 통신이 안 되는 거죠. 자, 응용 계층은 실제 사용자 딴에서 있는 그런 규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서로 다른 컴퓨터들끼리 원활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 오픈 시스템의 그죠? 개방형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하위 세계 계층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이 순서를 외우셔야 되는데 물대네트 쉐평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에피소드가 좀 있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물대 네. 여기가 이제 하위 3위예요. 그죠? 그래서 물대네. 전송 계층은 물대 네트 트랜스포트 전송 계층은 이제 상위 계층에 포함됩니다. 자, 여기에서 텔넷이나 FTP, 이메일과 같이 우리가 실제로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응용 계층이 되겠죠. 자, 다음에 OSI 참조 모델에서 네트워크 계층이라 그랬죠? 자,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우리 뭐 한다 그랬어요? 경로. 경로 나오면 얘가 답인 거예요. 전송 매체 간의 전기 신호. 이게 물리적 신호죠. 물리적 계층이죠. 여기 논리적 안정과 균일한 서비스 제공. 이거 뭐였어요? 세션. 응용 프로세스 간의 정보 교환. 이거는 응용.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전자우편 프로토콜도 정말 이게 하위 자격증, 커말 2급엔 정말 자주 출제되는데 이게 문제은행 뒤져봐도 많이 출제가 안 됐어요. 1급에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전자우편은 이메일이죠. 자, 이메일을 할 때는 전송하는 게 있고요.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송할 때는 SMTP를 씁니다. 얘는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세요, 이게. 그래서 이 S를 우리 전송하다는 의미 뭐가 있어요? 샌드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억하세요. SMTP 하면 전송?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받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예전 방식 팝3. 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버전 3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뭐 아웃룩에서 사용하는 아이맵.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얘는요. 메일 서버에 내 메일 서버에 도착한 이메일을 사용자 컴퓨터로 가져와요. 가져오는 메일 서버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얘는요. 메일 자체가 내 폰에다 떨어져요. 얘를 보면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송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쵸? 근데 이 아이맵은요. 제목만 표시합니다. 제목만 표시하고 얘를 딱 클릭했을 때 그 내용만 읽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서버 단에서 사용되고 얘는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네이버나 구글에서 사용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연결해서 이메일 연결하는 거 있죠? 거기 보시면 아이맵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 얘가 걔입니다. 그 마임이라고 하는 애는 얘는 메일 주고받을 때 멀티미디어 파일을 우리 포함해서 보낼 때 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애예요. 팝3와 아이맵의 차이. 얘는 모든 메일을 다 내 컴퓨터 쪽으로 보내오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장치를 여러 개 써요. 하나는 PC에서 팝3 쓰고요. 하나는 모바일에서 쓰고요. 하나는 패드로 써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메일을 읽어도 이 서버에서 이미 보내온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보더라도 여기에 서버에는요. 읽음이나 읽지 않음이 체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맵은요. 어때요? 내가 클릭했을 때 서버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체크가 돼요. 그런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네이버 이메일 연동해 놓으신 분들 보면 내가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보면은요. 내가 PC로 로그인을 해서 이메일 들어가 보면 읽음으로 표시가 돼 있죠. 그게 아이맵이에요. 됐죠? 자,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인터넷과 관련하여 전자우편에 쓰이는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팝3는요. 이건 팝3는 메일 수신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편지 봉투가 팝팝 열린다. 그래서 수신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됐고 SMTP는요. 사용자의 컴퓨터에 작성한 메일을 다른 사람 계정에 있는 것으로 전송. 그래 원래 심플인데 샌드로 기억하라. 마임은 멀티미디어 파일 내용을 전송할 때 쓴다. 자, 다음 아이맵은 분야별로 공통 관심사를 갖는 인터넷 사용자들끼리 이메일 서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없죠. 그죠? 공통 관심사 같던 건 예전에 유즈넷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유즈넷. 요즘으로 치면 카페 이런 거. 요즘에는 또 카페도 많이 안 들어가고 카카오톡 방에서 많이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엄청나게 출제됐죠. 자, 파일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에요. 파일을 전송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웹브라우저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래서 받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HTTP로 받을 수도 있고요. FTP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용 별도의 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RFTP나 이런 것들 이용을 해서 제가 컴퓨터 할 때는 웹브라우저 이런 개념이 없어서 FTP를 많이 썼었어요. 유즈넷이나 이런 거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FTP 별도로 쓰지 않죠.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이 FTP도 별도로 그냥 다 인식을 해버리니까. 근데 저 이제 강의를 만들어서 서버에 올릴 때 이 프로그램을 써요. 저는 이제 파일질라 FTP라고 하는 애를 쓰는데 파일 전송할 때 쓴다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가장 핵심적인 거는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게 얘네는요 서버에 있는 애를 다운로드 받지 않고 실행할 수 없어요. 서버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해야 된다. 이게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웰럼퍼트 21번이었던 거 앞에서 잠깐 봤죠? 여기에서 FTP 서버란 업로드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FTP 서버는 파일은 본인 컴퓨터로 다운로드한 후 실행할 수 있다. 중복되는 내용이군요. FTP를 실행하면 파일 전송과 수신, 삭제, 이름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자, FTP 프로그램에는 요즘엔 안 나와요, 얘네들. RFTP 있고 파일 질라 등이 있는데 Qtftp 아직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많이 쓰던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안 보이더라고요. 워낙 이 파일 질라가 유명해서 유료화됐던가 얘네가? 그래서 얘네 요즘 무료로 쓸 수 있는 건 파일 질라하고 RFTP네요. 자, 전송 방식에는요, 텍스트, 아스키 방식으로 문자 전송하는 방식이 있고요. 바이너리, 동영상이나 그림,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방식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됐죠? 자, 아키라고 하는 애는요, 이거는 익명 FTP, 어너니머스 FTP라고 그래서 원래는 FTP 들어가려면 계정이 있어야 돼요. 계정 없이 우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저 이제 그 웹브라우저 많이 나오지 않을 때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있었어요. 그 넷스케이프 브라우저를 바로 어너니머스 서버에서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썼던 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지금은. 지금 웹브라우저에서 그냥 크롬 검색하고 크롬 탁 누르면 바로 설치되니까. 얘는요, FTP 파일 검색 툴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FTP URL은 앞에 FTP가 붙어요. 이렇게.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다음 중 네트워크에서 FTP 서비스를 이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이나 그림 파일 전송할 때 사용하는 거. 우리 아스키 또는 바이너리 모드 두 가지 있었죠. 텍스트 모드와 바이너리 모드 있었는데 바이너리 모드죠, 여기는. FT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FTP 파일 서버의 전송, 수신, 삭제, 이름 바꾸기 가능. 접속 후에 서버에서 바로 실행시킬 수 없어요. 그냥 파일만 주고받는 거니까. 자, 익명 이거 어너니머스 계정은 계정이 없는 사용자로 FTP 서비스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그 보안 문제 때문에 어노니머스 이렇게 해놓지 않아요. 그리고 워낙 예전에는 HTTP가 좀 불안하고 브라우저가 불안해서 FTP로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그냥 브라우저가 너무 잘 나와서 그냥 쓰죠. 기본적으로 그림 파일은 이렇게, 요거는 요거. 자, 텔넷이라고 하는 애는 얘도 이제 FTP랑 비슷한데 얘는 원격 접속이에요. 원격 접속. 텔르가 뭐예요? 멀리 있는 네트워크 연결.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서버 관리할 때 써요. 텔넷. 자,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인터넷상에서 파일 전송 FTP. 원격 컴퓨터의 사용자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서비스다? 아니요. 원격 컴퓨터에 접속해가지고 그 서버에 있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FTP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거를 실행할 수 없지만 텔넷은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 서버에 리눅스 서버나 유닉스 서버에 텔넷으로 접속하고 윈도우즈도 지원해요. 윈도우즈 서버도 접속해서 여기에서 서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FTP랑 다르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거기에 있는 실행도 실행할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시스템 종료도 시킬 수 있고 재부팅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자, 다음에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애하고 익스트라넷이라는 애가 있는데 인트라넷은요 기업 내부에서만 쓰는 네트워크예요. 익스트라넷은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갤럭시 10, 갤럭시 11을 만들 거예요. 개발을 하다 보면 협력사가 필요해요. 배터리도 받아야 되고 액정도 받아야 되고 또는 뭐 가장 간단한 거는 케이스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야, 우리 이번에 이거 나오는데 케이스 미리 좀 준비 좀 해줄래?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우선은 스마트폰 만드는 핵심적인 기술은 인트라넷에서 그 관련된 사람들끼리만 보는 거고요. 익스트라넷은 그 제품의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의 협력업체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이 일부 익스트라가 뭐야? 익스트라가 바깥쪽이라는 의미잖아요. 일부 공개하는 걸 익스트라넷이라고 합니다. 됐죠? 이게 다 설명이에요. 근데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인트라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하나의 서버로, 이게 뭐야? 자,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조직 내의 각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네트워크 환경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우리 뭐라 그래요? 그룹웨어.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그룹웨어 많이 쓰시니까 딱 아실 거예요. 그룹웨어가 인트라넷 안에서 운용되는 그룹 소프트웨어를 그룹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용자가 원할 경우에 기록을 만들어 컴퓨터에 대해 성공한 연결, 시도 연결, 이게 뭐야? 자, 기업체가 협력업체, 이거는 이제 익스트라넷에 해당하겠죠. 다음에 기타 통신 용어들이에요. 이게 자잘한 이게 상식, 통신 용어 상식들이 되겠습니다. 올 IP는요, PSTN과 같은 유선전화망과 무선전화망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모두 하나의 IP망으로 하는 것. 간단히 정리. UWB는요, 울트라 와이드 밴드래요. 그래서 근거리에서 사용하는 초고속 무선 인터넷. 자, 지급이 하나 정도는 알고 있자. 얘는요, 저전력이고요, 저비용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낮아요, 거기다가. 우리 블루투스랑 비슷한데 대신에요, 얘는 반경이 30m 정도로 좀 더 넓어요. 지급이. 얘는 완전 저전력이에요. 블루투스보다 더 저전력이에요. 야, 유비쿼터스는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내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것. 됐죠? USN이라고 하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사물에 전자 태그 붙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마트에서 납품을 받을 때 RFID 태그 붙여가지고 딱 들어오면은 인식해가지고 자동으로 통신망에서 들어왔네? 이런 거. 자, 텔레매틱스라고 하는 거는 텔레커뮤니케이션하고 인포매틱스의 합성어예요.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죠. 자, RFID 앞에서 잠깐 본 적 있습니다.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를 이용해서. 무슨 전파요? 라디오 전파를 이용.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씁니다. 사물 인터넷도 앞에서 봤었죠? 인터넷 오브 띵스. 어떤 모든 물건에다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뭐 정수기, 냉장고, 세탁기, 전기 스위치, 콘센트 다 돼요. 멀티탭도 돼요. 요즘엔. 너무 좋아. 야, 아리야, 야, 멀티탭에 1번 콘센트 좀 꺼줄래? 그럼 딱 꺼져요. 야, 켜줄래? 딱 켜집니다. 인터넷이 다 연결돼 있어요. 문제 봅니다. 옳지 않은 것은 ORIP나 UWB 다 봤는데요. 지급이요. 저전력 저비용인데 1km가 아니라 근거리 30m 이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됐죠? Y브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고요. USN의 활용 분야에 속하는 것은 텔레매틱스죠. 테더링이라고 하는 거는 내 핸드폰을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만드는 것. 자, 고퍼는 옛날 쓰던 인터넷 서비스. 자, 블루투스는 뭔가요? 이어폰이나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거 연결할 때 쓰죠. 자, 다음 중 정보통신기술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IoT는 사물의 센서를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모은 후 인터넷 통신에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 답이 아닌데? 다른 거 한번 볼까요? Y브로는 이거 먼저 나왔던 문제군요. 네, 똑같은 문제여서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이거는. 네, 앞에 전 시간에 우리가 봤던 문제예요. 자, 웹브라우저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이런 거 있죠. 그럼 요즘에는 뭐 인터넷에서는 뭘 쓰나요? 윈도우즈에서 기본으로 우리 사용하는 이게 엣지라고 하는 브라우저 있죠. 이게 브라우저인 거죠. 인터넷 할 때 쓰는 거. 자, 쿠키는 뭔가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갈 때 아이디 저장 이렇게 눌러서 체크하면은 그 아이디가 저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 쿠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저는 이제 옥션이나 지마켓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사이트에 가서 제가 최근에 뭐 어떤 제품에 관심이 있어서 봐요. 그러고 다른 제품들 막 볼 때 보면 오른쪽 창에 내가 이전에 봤던 제품들이 순서대로 기록이 남아요. 이것도 쿠키예요. 쿠키 먹는 과자잖아요. 인터넷 사용자가 특정 웹사이트의 정보를요, 내 컴퓨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서버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컴퓨터에.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실행을 하고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정보를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쿠키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개발자 쪽에서는 쿠키를 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그인 정보를 저장할 거예요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내부적으로는 프로그래머가 얘를 쿠키를 구워서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요. 그리고 해당하는 도메인이 오면 걔가 자동으로 열리는 거죠. 이게 보안에 약간 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요즘에는 뭐 브라우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뭐 크게. 자, 옳은 것은 그랬어요.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거 웹브라우저 아닌가? 뭐 얘가 맞는 거죠. 특정 웹사이트 접속 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접속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다.
좀 어려운 내용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웹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우선은 HTML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여기에 보면 소스 보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에 막 소스 막 나오거든요. 이게 HTML 코드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볼 수가 있는 이런 애를 이제 HTML 코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랭귀지라고 하는데 하이퍼텍스트 마크업이 빠졌군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잘못됐어요. 마크업. 그 다음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제가 코드 잠깐 보여드린 애고요. 이제 XML 같은 경우에는 HTML에서는 고정된 명령어만 쓸 수 있는데 XML 같은 경우는 내가 명령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서 확장형 마크업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extensible 해가지고 XML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얘네 어떤 확장성 생성 언어라는 뜻으로 기존의 HTML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구조화 문서가 됩니다. 구조화된 문서를 제작하기 위한 언어로 태그 사용자 정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태그를 사용자가 정의가 할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 구축 가능, 검색 기능 등이 상장되고 웹페이지 추가 작성이 편리해졌다. XML은 HTML의 사용자가 새로운 태그를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그랬죠? 이 중복된 문장이네요. 자, 다음에 이번엔 ASP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웹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ASP, PHP 얘네 두 가지인데 이 ASP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에서만 돌아가고요. PHP는요, 얘네는 뭐 제약이 없어요. 플랫폼이 리눅스에서도 돌아가고 윈도우즈에서도 돌아가고 이래요. 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작한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기반으로 한 스크립트 방식의 동적 웹페이지 지원 기술이래요. 서버 측에서 동적으로 처리되는 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한대요. PHP도 같아요. 얘는요, C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요. 컴포넌트를 이용할 수 없고 보안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리눅스 서버 베이스로 할 때는 PHP 많이 쓰고요. 윈도우즈 서버 베이스로 할 때는 ASP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웹 개발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언어를 다 자유롭게 쓰는 분들이 능력자죠. 자, 서블렛은요, 클라이언트를 스레드로 처리하는 동적 자바 웹 프로그램이래요. 얘네는 속도가 빠른 대신에 작성이 어렵다 그랬어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ASP와 PHP 얘네하고 여기 나오는 자바스크립트나 서블릿의 차이는 얘네는 지금 서버에서 처리가 되죠. 근데 얘네는 클라이언트에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사용자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번역이 돼요.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으며 변수 선언도 필요 없고 소스 코드가 HTML 문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JSP는요, 서블렛과 마찬가지로 자바 언어를 기존으로 해가지고 다 하지만 차이는요, 서버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 언어 방식의 동적 웹페이지 작성하기 위해서 된대요. 즉 위에 있는 서블렛이나 자바스크립트와 다르게 JSP는 위에 있는 ASP와 비슷한 애예요. 됐죠? 대신에 얘는 자바, 썸마이크로시스템즈에서 나온 그런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VRML은 3차원 Virtual Reality Modeling. 자, 다음에 UML이에요. UML인데 이게 한번 딱 출제되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정리만 보고 넘어가셔요. 자, WML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게 그래도 한번 출제가 2번이나 됐었으니까 뭐 10여 년 전에 얘네는요, 와이어리스 마크업 랭귀지예요. 휴대폰이나 PDA, 양방향 호출기 같은 이런 단말기에서 우리 이미지 컨텐츠를 만들 때 쓰는데 옛날에 여러분들 피처폰에 보면 우리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보면 거기에서 우리 뭐 벨소리 같은 거 받고 하는 그런 페이지가 있었어요. 팅인가 뭐 그런 SK에서는 그런 게 있었고 뭐 그런 거 개발할 때 만드는 그런 언어예요. 자, 다음 그림은 일반적인 웹서버 프로그램에 다음으로 넘겨서 볼까요? 이렇게 볼게요. 웹 서버에서 프로그램 동작 과정이다. 다음 서버 쪽 프로그램이 아닌 것. 이거 구분만 하시면 돼. ASP, JSP, PHP인데 XML은 이게 마크업 랭귀지이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에서 돌아가게 되겠죠. 웹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ASP는 클라이언트 측이 아니라 서버에서 돌아간다 했죠? JSP, PHP 모두 다. 됐습니까? 나머지는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특성을 갖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변수 필요가 없다. 이게 자바네요, 우선은. 객체지향에서 이제 클래스를 쓰거든요. 소스가 HTML 문서에 포함된다. 얘가 되겠네요. XML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자, 태그와 속성을 이용을 한다.
HTML과 달리 DTD 얘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논리적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는다. XML은 HTML 사용자가 새로운 태그를 정의할 수 있다. 확장성 언어란 뜻으로 기존의 HTML 단점을 보완하여 비구조화가 아니라 구조화되죠. 구조화. 그죠? 구조화한다 했습니다. 웹 프로그래밍 언어 우리 코볼이라는 거 안 배웠어요. DHTML, SGML, WML 얘네 없었지만 그냥 얘네도 지금 한번 보세요. 한번 출제됐었습니다. 다음 중 게시판 입력, 상품 검색, 회원 가입 등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처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웹 서버에서 돌아가는 거 뭐였어요? ASP, JSP, PHP. 이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하이퍼미디어는요. 하이퍼텍스트, 우리 HTTP에서 그래픽, 오디오, 영상 얘네들을 보여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특정 텍스트나 다양한 미디어를 클릭하면 연결된 문서로 이동하는 것. 너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사용자에 의해 문서에 있는 순서가 결정되는 선형 구조다? 아니, 비선형 구조죠. 그냥 그냥 아무 관계 없이 그냥 막 볼 수 있으니까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서 다 봤고요, 볼 거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IP 버전 6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16비트 8부분 128비트. TCP는요, 송수신자와 주소를 묶어서 스패킷 단위로 나누어 데이터를 전송한다. 전송 계층이고 접속형, 연결형, 전이중, 신뢰성. IP는요, 패킷 주소로 해석하고 경로를 결정한다. 얘는 비연결형, 비신뢰성이다. 네트워크 계층이다. ARP는요, 우리가 IP 주소를 물리적인 맥 주소를 찾아주는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흐름 제어, 에러 제어, 순서 제어하고요.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경로 설정하고요. 응용 계층에서는요, 응용 프로세스 간의 정보 교환을 합니다. 전자우편 프로토콜에는 팝과 메일을 수신하는 팝과 IMAP이 있고 전송하는 SMTP,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파일 전송하는 마임이 있다. FTP는 파일을 전송하는 애다.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텍스트 방식과 바이너리 방식. 자, 인트라넷은 특정한 그룹 내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애다. 사물 인터넷 아시겠고요. 쿠키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히 우리가 정리했고요. 오늘 내용이 많기는 한데 시험에 자주 출제됐던 애들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세요. 한 번씩 나왔던 애들 소개한 애들도 사실 이걸 다 외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과감히 버리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